안녕하세요. 엠모드입니다. 이 작품은 웹툰을 원작으로 하고 있고 이미 뮤지컬로도 사랑을 받은 작품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원작 줄거리와 결말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드라마와 원작이 겹치는 부분으로 인해 스포가 될 수도 있으니 원작 내용을 알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시청에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길거리에 앉아 땀을 흘리며 조개를 팔고 있는 한 소녀가 있었으니 그녀의 이름은 정년이.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죠. 김태리 배우가 맡았는데요. 소리 한번 해주면 조개를 다 사가겠다는 어느 아주머니의 제안을 듣고 정년이는 남원산성이라는 가곡을 부릅니다. 이 당시 배경이 1950년대잖아요. 그 당시로 치자면 인기 가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어쨌든 정년이의 노래를 들은 여성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면서 정년이에게 영광여관이란 곳으로 찾아오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죠.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다 우연히 길에서 친구 연실이를 마주치는데요. 이후 함께 메란 국극단의 공연을 보러 갑니다. 모든 일의 발단은 바로 국극단 공연에서 시작되었죠. 당시 국극단은 지금으로 치자면 아이돌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는 공연단이었어요. 정년이는 국극단의 노래를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나도 저기서 노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품은 것이죠. 정년이는 국극단을 동경하게 되었는데요. 한편 집에 돌아온 정년이는 어머니가 성당의 어느 사제에게 자기가 번 돈을 몽땅 기부하는 걸 보고 화를 냅니다. 성당 수녀님이 없었으면 자신도 가족들도 굶어 죽었을 거라며 어려워도 남을 돕고 살아야 한다는 어머니에게 정작 자식들은 굶기면서까지 헌금을 한다고 투정을 부렸죠. 사실 정년이 어머님은 전국에서 이름을 날리던 소리꾼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을 계기로 노래 부르는 것을 그만두었고 정년이네 가족은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죠. 이 이야기는 뒷부분에서 더 자세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어머니와 실갱이하던 정년이는 집에서 내쫓기게 되는데요. 그 뒤 부자가 되어 돌아오겠다면서 큰 소리를 치고 집을 떠났죠. 그렇게 집을 떠난 정년이는 문득 어제 만난 아주머니 말이 기억이 납니다. 아주머니를 찾아간 장소에는 메란 국극단 일꾼들이 짐을 챙기고 있었죠. 그곳에는 강소복도 있었는데요. 강소복은 메란 국극단의 단장이자 백도행의 막내 이모이기도 한데요. 백도행 이야기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강소복은 카리스마 넘치는 날카로운 인상이지만 주변인들의 말에 의하면 의외로 어렸을 때는 수줍음이 많았다고 하죠. 람이란 배우가 맡았는데요. 국극단에 들어오기 이전엔 기생이었다고 합니다. 정년이는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에 단장 앞에서 노래를 불렀죠. 하지만 단장은 정년이 노래를 듣더니 소리에 가시가 있고 표정이 엉망이라며 정년이에게 박한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정년이가 아니었죠. 이미 집을 나온 데다가 반드시 국극단에 들어가 큰 돈을 벌겠다고 마음먹은 정년이는 몰래 트럭 짐칸에 숨어들어 결국 국극단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트럭 짐칸에 숨어있는 정년이를 발견한 문옥경이 자신의 연구생으로 삼아준 것이었죠. 문옥경은 성격이 서글서글하고 인정이 많은 인물로 나옵니다. 드라마에서는 정윤채 배우가 이 역할을 맡았는데요. 공연할 때마다 쇼컷의 남자 역을 하는 배우로 극단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인물이죠. 서울까지 몰래 트럭을 타고 쫓아온 정년이를 좋게 생각해서 자기 밑에 짝동생으로 삼았으나 일이 너무 바빠서 백도행에게 정년이를 부탁합니다. 이후 백도행과 정년이의 스펙타클한 에피소드가 펼쳐지죠. 굉장한 인기를 누리다 보니 그에 따른 시기와 질투도 한몸에 받게 되는데요. 훗날 문옥경은 출신의 어떤 비밀이 밝혀져 극단을 떠나게 되죠. 극단을 떠나기 전까지 정년이에게는 멘토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렇게 정년이는 파란만장한 국극단 견습생 훈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짝선배인 백도행에게
단단히 찍혀 연습복을 늦게 받아 혼나는가 하면 심지어는 돈까지 뺏기는 에피소드가 나오는데요. 백도행은 주인공 윤정년의 짝선배이자 강소복 단장의 조카로 나오죠. 국극단 초창기 멤버인데요. 정년이가 백도행 노래를 들으면서 소리 더럽게 못한다고 막 생각하거나 아니면 도행 선배 앞에서 노래 얘기는 입도 뻥끗 말라고 주란이에게 언급하기도 하는 장면에서 보면 실력적인 면에서는 정년이보다 아래로 묘사되죠. 하지만 타고난 재능은 부족하지만 성실하게 노력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더라고요. 생리통을 앓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무대에 오르는가 하면 극중 역할을 위해 칼을 하루 종일 휘두르는 연습을 하고 또 여인의 몸으로 한 손으로 팔굽혀펴기를 수없이 연습하는 장면도 나오는데요. 진짜 참 근성 있는 캐릭터입니다. 사실 정년이와 백도행이 가까워지게 된 계기도 생리통 때문이었는데요. 정년이가 짝선배인 백도행이 생리통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쑥을 쪄서 도행의 배를 따뜻하게 해준 것을 계기로 두 사람은 굉장히 가까워지죠. 도행은 고마운 마음에 정년이에게 춘향전 대본을 주는데요. 하지만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허영서가 정년이에게 조연인 방자 역할을 맡깁니다. 허영서는 정년이 라이벌로 등장하는 캐릭터인데요. 드라마에서는 신예은 배우가 역할을 맡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년이를 방해하는 못된 시어머니 같은 역할이랄까? 그런데 중후반 이후부터는 서로 진심을 확인하고 어느 정도 건강한 라이벌 관계를 맺게 되죠. 허영서는 정년이와는 완전 반대되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엄마 아빠 모두 성악가 집안 출신인데다가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건데요. 이런 배경 탓인지 실력은 뛰어났지만 자신이 돋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여길 뿐 함께 공연하는 다른 배우들과의 협력을 하찮게 여기는 마음가짐이 흠이 돼서 중요한 역에 발탁되지 못하고 있었죠. 이후 방자 역할을 소화하기 위해 정년이는 분장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자 다방에서 몰래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여학생들을 괴롭히는 남학생들과 시비가 붙는가 하면 고 사장이라는 인물을 만나서 당시 남성 위주의 사회 속에서도 여성도 차별받지 않고 도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 힘을 얻는 장면도 있더라고요. 작품 곳곳에 여성의 주체성과 자율성에 대한 부분이 녹아있는 느낌입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정년이는 방자 역할을, 허영서는 이몽룡 역할을 잘 마치면서 한 단계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후 자명고라는 작품을 소화하기 위한 에피소드가 펼쳐지는데요. 정년이는 이때까지 다방에서 계속 아르바이트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다방에서 노래하던 패트리샤라는 가수가 남편에게 얼굴을 맞아 무대에 서지 못하게 됩니다. 다방 사장은 정년이에게 대신 노래를 부탁하죠. 정년이는 무대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어머니가 채공선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데요. 사실 정년이 어머니는 채공선이라는 이름으로 한때 하늘을 울린 소리꾼이라며 이름을 널리 알렸던 과거를 간직하던 인물입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소리판을 떠나 현재는 서용래라는 이름으로 지내고 있던 건데요. 후반부쯤에 정년이 엄마가 소리판을 떠난 이유가 밝혀지는데 너무 무리하게 목을 쓰다가 성대 결절로 목이 망가져서 소리판을 떠난 거였어요. 목이 망가지고 나니 소리가 아닌 사람들에게 천재라고 추앙받던 자신을 사랑했다는 것을 깨닫고 소리에 흥미를 잃어서 남편과 함께 그전까지 살던 지역과는 정반대인 목포로 내려와서 죽은 듯이 조용히 지냈던 것이었죠. 어쨌든 이렇게 정년이 어머니가 채공선임이 밝혀지자 장사꾼들이 정년이에게 접근합니다. 다행히 고 사장의 도움으로 결국 사기꾼들에게 발목을 잡힐 위기를 벗어났죠. 그러면서 한 남자로부터 명함을 받게 되는데요. 이게 복선이 될 줄은 이때는 몰랐던 것입니다. 다음날 오전 연습에서 단장에게 다방에서 일하는 걸 들켜버리고만 정년이는 결국 단장과의 트러블로 인해 국극단을
뛰쳐나오게 됩니다. 돈을 많이 줄 테니 힘들 때 연락하라는 말과 함께 의문의 남자가 주었던 명함이 떠오른 정연이는 결국 명함을 기억해냈고 방송국으로 향했죠. 정연이에게 명함을 준 남자는 알고 보니 방송국의 PD였어요. PD는 아낌없이 투자하겠다는 말로 정연이를 설득했고 결국 정연이는 국극을 그만두기로 마음 먹었죠. 그렇게 졸지에 가수가 된 정연이는 매니저인 효신을 따라 영어를 배우고 쇼핑을 하며 서울에서 노래를 부르는 순박한 시골 소녀를 목표로 삼게 되는데요. 가요를 배우러 간 교습소에서 패트리샤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결국 패트리샤의 도움으로 국극이 아닌 가요를 연습한 정연이는 본격적으로 방송국에서 첫 무대를 선보이게 되는데요. 하지만 정연이는 국극이 그리웠죠. 가요는 정해진 틀에 맞춰 정해진 대로 불러야 했기에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연기할 수 있는 국극이 그리웠어요. 결국 정연이는 방송국을 떠나 단장에게 다시 돌아와 국극이 하고 싶다고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미 단장 눈밖에 났던 정연이는 오디션이 끝날 때까지 설거지를 하게 됩니다. 한편 정연이를 옆에서 계속 도와주는 인물로 윤주란이 있었잖아요. 정연이가 처음 국극단에 들어왔을 때부터 룸메이트를 했던 동료였죠. 정연이를 아주 야무지게 잘 챙겨주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정연이는 국극단에 다시 받아들여졌지만 윤주란이 전처럼 활갑지가 않았는데요. 주란이 계속 자신을 모른 채 하자 오디션 금지당했다고 자기를 무시하냐며 따집니다. 이때 주란은 단장님은 설거지를 다 하라고만 했다며 오디션을 금지시킨 적이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주죠. 정연이는 그 말을 듣고 설거지를 하면서 자명고 작품을 연습하는데요. 결국 피나는 노력 끝에 자명고에서 군졸 1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후 실제 참전 군인과의 에피소드를 통해 전쟁 당시 군사들의 서름을 이해하게 되었고 군졸 연기에서도 이 부분을 애드리브로 잘 표현해서 공연을 뜨거운 반응 속에서 마치게 되는데요. 하지만 사전에 예고 없던 애드리브로 인해 정연이는 배역을 잃게 됩니다. 이후 정연이는 합창단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합창을 통해 나의 소리, 남의 소리, 그리고 전체 소리를 듣고 조화롭게 맞춰가는 경험을 통해 그동안 자신의 연기가 욕심이었고 배려 없는 이기적 행동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반성하게 되었죠. 물론 작품 말미에 부용이라는 인물과 얽히면서 에피소드가 등장하거든요. 아마 이 부분은 드라마에서는 삭제될 듯 합니다. 어쨌든 정연이는 이후 더 성장해서 매랑 국극단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배우가 되었고 시대가 바뀌면서 국극단은 쇠퇴했지만 이후 제2의 전성기를 맞는 모습으로 작품은 끝이 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등장인물들끼리 함께 무대를 준비하면서 쌓였던 오해와 갈등을 해소하고 또 서로 이해하고 격려해주는 모습을 통해 당시 시대 속에서 꿋꿋하게 역경을 헤쳐갔던 그런 인물들의 진정한 우정과 동료애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감동적인 여정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원작을 어떻게 더 각색했을지 더욱더 기대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그럼 또 다른 작품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엔조이 무비 드라마 엔무드